네, 반가워요. 자, 우리 서비스 산업의 특성 중에서 이번 주에 배운 비분리성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서비스는 제공과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비분리되는 형식, 즉 제공되는 동시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공자, 그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소비자가 얼마나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가 서비스 결과를 만족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도요. 아무리 재밌는 공연이 펼쳐져도 수용자, 즉 소비자인 내가 막 업무를 보느라고 지금 막 카톡을 보내느라고 너무 바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공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동안 소비자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소비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서비스 상품을 기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소비자는 서비스를 당하는 객체가 아닌 공동 생산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자와는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세스, 그리고 도구,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자의 참여들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만들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 즉 소비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참여를 독려하며 여러 가지의 서비스에 관련된 질문과 많은 협력의 요청을 통해서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자, 적극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소극적으로는 물리적 환경을 이용하게 되죠. 그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를 그려준다든지 아니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면 우리는 병원에 들어서서 곧장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여러 물리적인 환경, 내 앞에 바로 보이는 카운터에서 일단 들려서 그 옆에 있는 응접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으로, 즉 적극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자를 사람이라는 요소를 활용하면서, 즉 카운터 앞에 있는 간호사분이나 또는 접수원과 같은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간접적으로는 물리적 환경을 활용해서 상호작용이나 서비스 단계들을 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중점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은 서비스 프로세스예요. 즉 대부분의 서비스는 일련의 과정과 흐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객은 스스로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특정한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면서 서비스의 프로세스들을 밟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프로세스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내지는 서비스 프로세스가 유연하게 연결이 되도록 구성과 설계를 마무리했는가에 따라서 최종적인 서비스 만족에 대한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즉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됩니다. 자, 문화예술 상품, 그 본품 이외에
그 전 단계와 그 이후 단계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체험이 만족스럽게 끝날 수 있게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을 조정하죠. 자, 그래서 문화상품이 만들어지는 주요 소비 단계,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 설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은 핵심 서비스와 활성적 보조 서비스, 강화적 보조 서비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핵심 서비스는 우리가 받는 서비스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의 프로세스에 보면 주요 소비 단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화 그 자체 또는 뮤지컬 공연 그 자체가 우리가 보는 주요 소비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영화를 본다는 것은 영화관에 도착해서 팝콘이나 음료를 구매하고 화장실에도 갔다가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그 이전의 참여 단계, 뮤지컬이라는 핵심 서비스를 보기 이전에 어딘가에 주차를 하고 어디에 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카운터에서 티켓을 교환하고 주변에 어떤 포토존이나 아니면 물품들을 구경을 하고 제 시간에 맞춰서 다시 공연을 보러 들어가는 참여 단계에 해당되는 주요 소비, 핵심 소비 이전의 단계에 해당이 되는 활성적 보조 서비스, 그렇죠? 그 서비스를 enabling, 즉 액티베이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보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의 체험을 강화하는 강화적 보조 서비스까지 우리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심 서비스가 끝나고 나서 소비자가 뮤지컬을 관람한 관람객이 모두 다 바로 이탈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나가는 손님들이 사인회를 한다든지 주요 핵심 서비스를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정 서비스 내지는 포토존에서의 어떤 이벤트 기획 또는 배우들이 악수를 해주러 다니는 어떤 이벤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뮤지컬을 관람하는 특정 행위가 끝나고 나서도 더 강화될 수 있게, 더 재미있고 즐겁게 만드는 어떤 서비스를 별도로 기획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 서비스가 진행할 수 있게, 즉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활성적 보조 서비스, 그리고 그 핵심 서비스를 더 가치를 증대하는 서비스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험과 체험이 극대될 수 있게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새롭게 개발하고 프로세스들의 순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세스들을 끊임없이 기획해서 넣어주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총체적인 경험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기획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비분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관리들을 동시에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을 새롭게 구축하는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성에 대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플립러닝 과제로 다른 문화예술 상품, 문화예술 상품이에요. 다른 문화예술 상품의 핵심 서비스 이외에 가치 지원 서비스와 가치 증대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해오시면 됩니다. 자, 핵심 서비스.
우리가 보는 문화상품 그 자체, 전시면 전시, 공연이면 공연, 여행이면 여행과 같은 핵심 서비스가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치 지원 서비스. 자, 미국 여행이라는 여행 상품은 항공이라는 가치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캠핑이라는 새로운 문화 서비스, 차박 캠핑이라는 새로운 문화 서비스는 차를 세워놓고 캠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치 지원 서비스가 없다면 우리가 도로에 그냥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치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가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가치 증대 서비스가 얼마나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그 즐거움이 더 커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차박 캠핑 주변에 그 지역의 먹거리들을 배달시켜주는 서비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특별히 전기를 쓸 수 있게 연결해 준다든지와 같은 여러 가치 증대 서비스를 통해서 차를 세워놓고 캠핑을 하는 그 경험이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여러 서비스들을 새롭게 기획하고요. 서비스가 진행되는 프로세스 안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다른 차박 캠핑 사이트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장소가 될 수 있게 서비스를 기획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여러 서비스 상품들을 보면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문화예술 상품들을 선별해내고 그 문화예술 상품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가치 지원 서비스와 가치 증대 서비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과제를 열심히 해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수고해요.